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초초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숙지해야 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만 정리할 거고요. 목표는 300분 정도입니다. 300분이면은 5시간 정도 되죠. 5시간 안에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할 거고요. 각각의 영상은 30분씩 편집하려고 합니다. 30분씩. 그래서 30분짜리를 해가지고 5시간이니까 10강 정도 찍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점수는요, 한 80점 이상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내용 중에 이해를 못하겠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은 기본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 번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4번 반복하신다면 민법은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맨 앞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권리의 변경이에요. 자, 권리의 변경은 주체 변경과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자격의 변경 이렇게 나뉘는데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이전적 승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 질적 변경과 두 번째, 양적 변경으로 나뉘는데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제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임차권이 소유권으로 바뀌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 얘가 뭐가 있을까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여전히 자신이 소유자임은 변함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죠. 더 이상 소유자이지만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도 않고 양도 변경되지 않는데 힘, 파워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얘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주택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권리도 주택임차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았는데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니까요.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말소가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순위가 승진되는데 이 저당권의 순위 승진도 작용의 변경이다. 왜요? 권리도 바뀌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뀌지 않았는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위법성이 문제인데, 자, 위법성 문제가 아니라 준법률 개념입니다. 자, 적법행위를 다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 각종 체거와 거절은 준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대리권 수요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가 있고요. 또 감정의 표시가 준법률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용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 유효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 수험적으로는 성립요건 하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니까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항고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이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도 성립요건이고,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한 계약에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도 성립요건이고요. 현상강고,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요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뭐가 있죠? 유효요건입니다. 당사자가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 유효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적법에서 단속 규정이죠. 자,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하면 항상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행법규가 단속 규정이라면. 따라서 단속 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처벌이 따르는데, 단속 규정의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과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나 행위 자체는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머리에 팍 떠올라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다 뭐죠? 유효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유효니까 그 허가는 유효요건이고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유효요건이고요. 자,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조건 성취는 유효요건이죠. 자,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하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기한의 도래도 유효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인데,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그 처분, 매매는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 유동적 무효고 그 허가는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 농지 거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정리해보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나쁜 짓을 말하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다.
주의하실 것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판례가 2015년 판례 전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 판례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물론 민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뭘 받기로 했어요? 돈을 받기로 했으면 반사회적이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고 채무를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이비만으로는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 행위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자,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물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추인할 수도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 등기해 줬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중매매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선등기자 병에게 가죠. 다시 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하느냐?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소유권은 아직 갑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이중매매는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 자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정의죠.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면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더라도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궁박, 그 다음에 경설,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또는이 요 세 가지 사이에 다 있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자, 궁박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이 되고요. 또 무경험은 일반 결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 시에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하죠.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또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선산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이다, 이러한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 우리 판례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사이에 이용 의사를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장이고요.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를 표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적용 범위인데 일단 법률행위니까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증여 적용되지 않고요. 경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는 어차피 항상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기 때문에 증여가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경매 제도의 안전을 위해서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고요. 또 나쁜 짓의 일종이니까 반사회적 법률에 마찬가지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무효 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 당한 사람은 불법 없는 당사자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 해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죠? 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심적 효과의사 표의자의 진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개집이 되는 거죠. 일단 뭐가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자연적 해석을 하고,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의대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이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또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맞는 질문입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등 표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가 끝난 거죠? 법률에 관한 다 정리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 좀 짧게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의사표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찾아보셔서 이해하시면서 확실하게 내고 숙지하신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